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73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무려 8년 동안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불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4-5번씩 가고 소변 줄기가 약하고 잔뇨감이 남아서 정말 힘드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단 5개월 만에 증상이 놀랍게 완화됐다고 합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생활 루틴을 바꾸는 것만으로 말이죠.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살 인천에 사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가명이긴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제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처음 고생하기 시작한 게 65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8년 전 일이죠.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처음 증상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자다가 화장실에 갔었어요. 평소엔 한 번 정도 가는데 그날은 2번을 갔거든요. 그리고 소변을 보는데 줄기가 예전만큼 새지 않더라고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다 보고 나서도 뭔가 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증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2번, 3번, 나중엔 4-5번씩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한두 시간 자다가 화장실 가고 다시 자다가 또 가고 그렇게 밤을 보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어요.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어요. 1시간에 한 번씩은 가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출하기가 겁나더라고요. 저기 화장실 있나? 화장실 갑자기 급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아도 화장실 자주 가야 하는데 민폐 끼치는 거 아닐까? 걱정되고 여행 가자는 제안도 거절하게 되고 점점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소변 줄기도 정말 문제였어요. 예전엔 힘차게 나왔는데 이제는 가늘게 나오고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한참을 서 있어야 다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그리고 다 보고 나서도 뭔가 덜 본 것 같은 느낌. 이걸 잔뇨감이라고 하던데 그게 정말 불편했어요. 급박류도 생겼어요.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힘든 거예요. 빨리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못 가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항상 불안했어요.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거예요. 다음 정류장까지 참아야 하는데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다행히 참았지만 그 이후로 대중교통 타는 게 무서워졌어요.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병원을 다녔어요. 비뇨기과도 가고 검사도 받고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눌러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약을 먹으니까 처음엔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횟수도 조금 줄고 소변 줄기도 좀 나아지고요. 하지만 약 효과가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밤에 2-3번은 화장실을 가야 했고 낮에도 자주 가야 했어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힘이 없고 그런 부작용도 있었어요. 몇 년을 그렇게 약에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약을 드셔야 해요. 안 드시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라고 하셨고 저는 성실하게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이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나? 더 나아질 방법은 없나? 하고요. 여러분,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몇 번씩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외출할 때 화장실 걱정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소변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다들 아실 거예요. 가족들도 많이 걱정했어요. 아내는 제가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자는 걸 보면서 여보, 수술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병원 바꿔서 다른 치료 받아보세요 라고 조언했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수술은 부담스럽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전립선 문제 있으시다면서요? 저도 그랬는데 생활 습관 바꾸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앉아있는 시간 줄이고, 운동하고, 저녁 물 조절하고, 그러니까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생활 습관? 나도 바꿀 수 있을까? 그날부터 제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일단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 TV 보고, 식사하고, 또 앉아서 신문 보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저녁에 물이나 차를 많이 마셨고, 술도 가끔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립선 건강 루틴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73살의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전립선 건강에 관한 책도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오래 앉아있으면 전립선의 압박이 가해져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 안을 걸어 다녔어요. TV를 볼 때도 가끔 일어나서 보고, 신문을 볼 때도 서서 보기도 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서서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했어요. 처음엔 좀 불편하고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바꾼 건 운동 습관이었어요. 특히 골반 근육 운동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항문 주변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이에요. 처음엔 이게 뭔지 잘 몰라서 감이 안 잡혔는데 의사 선생님이 소변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느낌으로 근육을 조이면 돼요라고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운동을 했어요. 한 번에 5초씩 조이고 5초 쉬고 이걸 10번씩 반복했어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TV 보면서도 하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했어요. 걷기 운동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었어요.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20분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한 달 후에는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세 번째로 실천한 건 수분 섭취 조절이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중요한데 마시는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낮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되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후 6시까지는 하루 필요한 물을 다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후에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낮 동안 충분히 마셨어요. 하지만 저녁 6시 이후로는 입만 축일 정도로만 마셨어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저녁엔 안 마셨어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술도 줄였어요. 원래 저녁에 소주 한두 잔씩 하곤 했는데 술도 전립선에 안 좋다는 걸 알고 끊었어요. 처음엔 좀 아쉬웠는데
술을 끊으니까 확실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네 번째로 바꾼 건 식습관이었어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일단 토마토를 자주 먹었어요.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토마토 한 개씩 먹거나 토마토 주스를 마셨어요. 호박씨도 먹기 시작했어요. 호박씨가 전립선 비대증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한 줌씩 먹었어요. 처음엔 맛이 없어서 먹기 싫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는 간식처럼 먹고 있어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도 자주 먹었어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도 많이 먹었어요.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챙겨 먹었어요. 반대로 줄인 음식도 있어요. 맵고 짠 음식을 줄였어요. 이런 음식들이 방광을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도 덜 짜게 먹고 찌개도 간을 약하게 하고 매운 음식은 거의 안 먹었어요. 다섯 번째로 실천한 건 배뇨 습관 개선이었어요.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않고 바로 가는 습관을 들였어요. 예전엔 조금 더 참아야지 하면서 참곤 했는데 이게 오히려 방광과 전립선에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급하게 보지 않고 천천히 편안하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기다렸어요. 다 보고 나서도 조금 더 기다려서 잔뇨가 없도록 했어요. 밤에 화장실 가기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가지 않고 침대 옆에 잠깐 앉아 있다가 갔어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고 또 급하게 가면 낙상 위험도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로 한 건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전립선 증상도 악화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전립선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언제 또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을까? 밤에 또 몇 번이나 깰까? 이런 걱정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명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잡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도 노력했어요. 나는 나아지고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을 거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줬어요. 그리고 전립선 문제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다른 즐거운 일들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6가지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4-5번 가던 게 3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소변 줄기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3달째가 되니까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잠도 좀 더 잘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덜 피곤하더라고요. 낮에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외출할 때 좀 더 편안해졌어요. 4달째가 됐을 때 저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밤에 화장실을 한두 번 정도만 가게 됐고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갈 때도 있었어요. 소변 줄기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나아졌고 잔뇨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5달째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아내가 여보, 요새 밤에 화장실 덜 가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거죠? 라고 말해줬어요. 친구들도 진수야, 요새 여행 가자고 해도 안 거절하네. 화장실 문제 좋아졌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변화를 경험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매일매일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고, 케겔 운동하고, 걷기 운동하고, 저녁 물 조절하고, 좋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 모든 걸 하루도 빠짐없이 5달 동안 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구나. 나도 나아질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 그게 저를 계속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5달이 지난 지금 저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증상이 조금 돌아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제 삶은 정말 행복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어요. 밤에도 푹 자고, 낮에도 외출하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게 됐어요. 복지관 어르신들도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실천한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몇 분이 따라 해보기 시작하셨어요. 그중 한 분은 3달 만에 많이 좋아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 줄기가 약하고, 잔뇨감이 남고, 외출할 때 화장실 걱정되시나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오래된 증상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3살에 8년 된 증상을 완화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실천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둘째, 케겔 운동을 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번씩 하세요. 셋째,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세요. 넷째, 저녁 6시 이후로는 물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다섯째, 전립선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토마토, 호박씨, 생선, 채소를 챙겨 드세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6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처음엔 효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하세요. 저도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5달 후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은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물 치료와 함께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저도 약은 계속 먹고 있어요. 하지만 약만 먹을 때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 훨씬 더 좋아졌어요. 약의 효과도 더 잘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편안한 생활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73살에 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73세 박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8년 동안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불편으로 고생하시다가 생활 루틴을 바꾸는 것만으로 5개월 만에 편안한 생활을 되찾으신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한 치료나 수술 없이 그저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케겔 운동, 걷기 운동, 저녁 수분 조절, 전립선에 좋은 음식 먹기, 스트레스 관리, 이 6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 매일 케겔 운동 10회씩, 저녁 6시 이후 물 줄이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효과가 안 보여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